네, 오전장에 비하면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약해진 흐름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수와 국내 증시를 보면 기초 체력이 많이 탄탄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내일은 어떤 모멘텀과 재료에 집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앵커님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기초 체력이 너무 탄탄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임시관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품목관세를 계속해서 염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하고 이란과에 대한 좀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는 그런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장에는 반등이 나오고 또 이란 이벤트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도 우리가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또 수급이 몰리는 정도로 굉장히 굳건한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초 체력은 높아지고 있고 상승에 대한 사이클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종목들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조광피역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연출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저녁에 장 끝나고 또 이슈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벤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법사위가 바로 통과가 되면서 이제 프리장에서부터 급등이 나오고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그리고 시행 명령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첫 수를 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하고 지켜보자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동이 걸렸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하루 전날에 이제 또 소개를 해주셨던 올릭스,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좀 센 반등이 많이 나와줬잖아요. 올릭스는 어떻게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릭스는 막 기대 수익률을 엄청 많이 찍은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이오가 코스닥이 올라갈 때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바이오에 대한 좀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그만한 멀티플이나 재료가 살아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투심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모멘텀이랑 향후 재료에 대한 모멘텀까지 커질 수 있는 이런 올릭스 같은 기업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52주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을 위한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그 속에서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관세 무풍지대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적은 혹은 없는 테마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테마는 뭘까요? 이번에 새롭게 좀 합류가 됐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는 2차 전지 소재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핵심 광물이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주말간에서 상호관세가 끝나고 임시관세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으로 핵심 광물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제외가 됐다는 소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2차 전지 소재는 반사적인 수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150일 동안에 15% 관세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무역법에 기존되는 101조 가량 된 이런 관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무역법 103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상 중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번에 핵심 광물인 리튬이라든지 이제 히토류라든지 이런 2차 전지 필수적인 소재 쪽으로는 관세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은 오히려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좀 반등이 좀 많이 안 나왔었던 이유가 중국에서에 대한 박리담의 형식으로 해서 가격을 좀 경쟁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졌던 게 가장 커다란
하나의 리스크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유지가 되면서 한국 쪽으로는 소재에 대한 좀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모멘텀, 가격 경쟁이 좀 살아날 수가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떨어졌었던 수익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ESS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보다 ESS 시장이 좀 더 크다라는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ESS에 대한 플러스 알파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투자할 때 조심하면 좋을 만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트럼프의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외됐지만 나중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관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은 심리적인 세론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있진 않을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대감도 있지만 이렇게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난이도가 높은 대응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무풍지대에 해당하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오리지널 무풍지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서도 이 무풍지대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수혜를 받았던 섹터인데 두 번째 테마로는 제약바이오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관세 무풍지대에 해당되는 테마이기도 하고 오늘 보로노이가 신고가가 나와줬습니다. 채권 금리도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뭔가 제약바이오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과거에는 사실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 쪽으로만 기술 수출에는 관세가 어렵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의약품까지 좀 제외 품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제약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약 쪽도 바이오 쪽도 모멘텀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는 어디냐, 이제 엔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커질 수가 있고 식료품에 대한 모멘텀도 커질 수가 있는데 역시나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고 3월부터는 계속해서 월드 ADC부터 해서 AAC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쌓여 있는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바이오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반등과 상승을 이끌어낼 장점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한동안은 계속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관세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거를 계산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관세랑은 좀 자유로운 섹터에 좀 더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쪽에는 관세가 항상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부터는 많은 이벤트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월부터는 ADC에 대한 월드 학회가 있는 상황이고 4월에는 AACR 그리고 6월 달에는 아스코 그리고 연말에는 또 에스모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이벤트 일정이 지속적으로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과 일정이 많은 만큼 또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만한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가 다 오른 게 아니라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좀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는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만큼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응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세 무풍지대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테마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벤트가 있는데도 저는 사실 이렇게 눌리는 종목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좀 힘을 못 냈었던 2차전지 소재를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이천지 소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아마 이 종목은 이천지 좋아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전구체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A라든지 MCM이라든지 이런 전구체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소재가 늘어나면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양극재에 대한 뼈대가 될 수 있는 전구체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전구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수주가 먼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모멘텀도 수주가 먼저 들어간 쪽에 대한 반응이 일찍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중에서도 에코프로머티가 먼저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구체 본업 쪽에서는 이제 실적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니켈 재련소 사업과 관련해서 저평가 매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로는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편입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위쪽인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바이오를 선택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바이오가 싫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바이오는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네이버 밴드 김민성 입장하시게 되면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